앞으로 개차 수열이라는 것을 배울 거예요. 이 개차 수열은요, 여러분 어려운 것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교육과정 해설서에 보면은요,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이 개차 수열이 되는 경우만 다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상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 내용만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여러 가지 수열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선생님이 정리해 드렸죠. 그 내용만 수능 개념에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냥 뭐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이런 고민하지 마시고 수능 개념에 있는 개념 제대로 잡고 넘어가시면 돼요. 선생님한테 질문 굉장히 많이 합니다. 수강 후기에 보면 선생님 이거 빠진 거 아니에요? 선생님 이거는 왜 안 가르쳐 주시나요?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중요하지 않은 내용은요. 나중에 수능 특강, 수능 완성할 때 유형으로 선생님이 다시 알려드릴 거예요. 지금은 선생님 다시 얘기하지만 기본을 탄탄하게 다져주는 연습만 해주시면 돼요. 거기에다가 팁들을 얹어서 수능장까지 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로만 여러분이 알고 넘어가시면 되고 자, 지금 방금 봤습니다. 무슨 수열이라는 게 나옵니까? 바로 개차수열이라는 것이 등장을 합니다. 개차 수열이 무엇인지 여러분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셔야 돼요. 개차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개차로 이루어진 수열을 개차 수열이라고 하고요. 개차 수열을 이용해서 우리는 일반항을 구할 수 있습니다. 개차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시오가 아니고요. 개차 수열을 이용해서 일반항을 구하시오라는 문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여러분이 좀 그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셔야 되는데 선생님이 예를 몇 가지 들어드릴게요.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수열입니다. 써볼게요. 1, 3, 5, 7, 9, 11. 무슨 수열입니까? 등차 수열이죠. 3에서 1을 빼면 얼마? 2. 5에서 3을 빼면 얼마? 2. 7에서 5를 빼면 2. 9에서 7을 빼면 2. 11에서 9를 빼면 2가 돼요. 뒤에 있는 항에서 앞에 있는 항을 뺀 것을 사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개차입니다. 개차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필 등차 수열에서는 개차가 이렇게 같게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이름 붙여서 공차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러한 수열도 있을 수 있어요. 2, 3, 6, 11, 18. 뒤에서 앞항을 빼볼게요. 얼마? 1이죠. 6에서 3을 뺄까요? 얼마? 3입니다. 11에서 6을 빼면 얼마? 5죠. 18에서 11을 빼면 얼마? 7이 돼요. 뒷항에서 앞항을 뺀 것은 무조건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개차라고 하는데 이 개차로 이루어진 수열을 우리가 개차 수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위에 있는 수열을 AN이라고 하고 밑에 있는 수열을 BN이라고 하면 이때 1, 3, 5, 7을 AN의 개차 수열이다 라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개차 수열들을 봤더니 공차가 얼마인? 2인 등차 수열이죠. 그래서 이 개차 수열은 무슨 수열이 된다? 등차 수열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등차 수열을 이용해서 AN의 일반항을 우리는 찾아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AN을요, 이렇게 쓸 수도 있죠. 3, 5, 9, 17, 33. 이런 수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뒷항에서 앞항을 뺐어요. 2죠. 9에서 5를 빼면 4예요. 17에서 9를 빼면 8, 33에서 17을 빼면 16이 됩니다. 이것들을 다시 수열로 하는 것을 BN이라고 하면 이것을 바로 뭐라 그래요? 개차들로 이루어진 수열이다. AN의 개차 수열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개차 수열은 어때요? 곱하기 2씩 늘어나죠. 그래서 개차 수열이 무슨 수열? 등비 수열이 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과정 해설서에 보면 개차 수열이 이렇게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로 이루어진 경우에 대해서만 다룬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두 가지만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 써볼게요. 일반적으로 A1, A2, A3, A4라고 해볼게요. 그랬을 때 A2에서 A1을 뺀 것을 B1, A3에서 A2를 뺀 것을 B2, A4에서 A3을 뺀 것을 B3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 A에 N-1도 있고 AN도 있고 A에 N 플러스 1항도 있을 거예요. 1일 때 1이죠. 2일 때 2예요. 3일 때 3입니다. AN에서 A에 N-1을 뺀 것은 그러면 뭐가 될까요? B에 N-1이 되겠죠. A의 N 플러스 1에서 AN을 뺀 것은 뭐가 됩니까? BN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좀 알고 넘어가시는 게 좋아요. 즉, Bn은요. A의 n 플러스 1에서 AN을 뺀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숫자들을 다 나열하면 그것이 바로 AN의 개차 수열이 된다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개차 수열을 이용해서 일반항을 한번 구해볼게요. 여러분 보면은요. A1은 그냥 A1인데요. A2 한번 볼게요. A2라는 것은 A1에다가 뭐를 더하면 돼요? B1을 더하면 되죠. 여기다 B1을 더하면 A2가 돼요. A3은 어떻게 됩니까? A3은 A2에다가 B2를 더하면 A3이 되는데 A2가 바로 위에 있습니다. A1 플러스 B1이 되죠. 따라서 A1 플러스 B1 플러스 B2가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A4라는 것은 뭐가 됩니까? A3에다 B3을 더하면 돼요. 그런데 A3이라는 것은 여기에 있죠. 그대로 넣어볼까요? 그러면 A1 플러스 B1 플러스 B2에다가 B3까지의 합을 의미합니다. A1은 어때요? 그냥 A1이죠. A2는 B1이에요. A3은 B1 플러스 B2입니다. A4는 B1 플러스 B2 플러스 B3이에요. 그러면 AN은 뭐가 될까요? 똑같은 방법으로 A1에다가 B1 플러스 B2 플러스 어디까지의 합이 될까요? 4일 때 3, 3일 때 2니까 n-1이 되면 되겠죠. 자, 여러분 1항부터 n-1항까지의 합은 뭘로 나타낼 수 있다? 시그마. K는 1부터 얼마까지 변한다? n-1까지 변하고 BK라고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AN을요. A1 플러스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BK라고 쓸 수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n이 1이면 1-1 하면 0 되죠.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1에서 0까지의 합은 없죠. 따라서 n-1도 뭐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돼요? 1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마이너스 1을 넘기면 n은 뭐보다 크거나 같아야 될까요? 2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개차 수열 Bn을 이용해서 일반항 AN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우리가 개차 수열이 무엇인지 그리고 개차 수열을 이용한 일반항 AN을 구하는 방법까지 모두 알아봤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 우리 교재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정확하게 개념을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개차라는 것. 개차라는 것은요. 어떤 수열에서 이웃하는 두 항의 차를 의미해요. 차는 모두 개차입니다. 등차 수열에서의 공차도 개차라는 거예요. 그래서 n 플러스 1항에서 AN을 뺀 것을 우리는 BN이라고 하고 이것들의 모임, 이것들로 이루어진 수열을 뭐라 그래요? 수열 AN의 개차 수열 BN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개차 수열 과 일반항입니다. 개차 수열을 이용해서 일반항 AN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AN은 A1 플러스 K는 1부터 n-1까지 BK인데 이때 N은 뭐보다 크거나 같다? 2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보면 BN이 주어져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B 뭐가 돼야 돼요? K가 돼야 되죠. 그럼 BN을 이용해서 우리는 K 대신에 N 대신에 얼마를 대입하면 K를 대입하면 BK가 되고요. 그래서 1부터 n-1항까지 합을 이용하면 일반항을 찾아낼 수 있게